우리 3월달 이제 우리 조세 총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 자, 이제 뭐 지난 1월달, 2월달 기초 강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3월달, 4월달 이제 본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간 프린트 있죠, 여러분? 옆에다 살짝 펼쳐 놓으시면 조금은 강의 될 때 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프린트 좀 펼쳐 놓고요. 자, 일단 뭐 18조 우리 조세 총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세 총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몇 문제 정도 나온다, 여러분? 2문제 정도 나온다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2문제 정도. 물론 변동성이 있습니다. 한 문제에서 또는 3문제까지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2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좀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빨리 가볍게 확인하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쪽 보시면 여러분 제1절 조세의가 나왔죠? 이 부분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죠. 조세는 뭐다? 결론 여러분 세금, 세금을 말하죠, 여러분. 세금을 뭘 한다, 여러분? 조세를 한다. 됐어요, 여러분.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19쪽 갑시다. 조세의 분류와 체계 나왔죠, 여러분. 자, 조세 분류는 여러분 전통적인 출제부입니다. 전통적인 출제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고요. 별표 하나 정도만. 그래서 일단 가볍게 확인합시다.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자, 일단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인 정부가 부과하는 거죠. 이때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세무서. 항상 나오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밑줄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니죠,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부가치세. 특히 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치세 얘들은 실무 나가면 이제 많이 일어나요. 특히 부가가치세는 뭐 여러분 실무 나가는 순간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는 순간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에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 있고. 자, 다음 밑줄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해서 세 가지 여러분 일단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부가세에서 뭐가 나오는데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방세 누가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중에서 공부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밑줄 취득세, 그죠?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들이다 보시면 되죠. 이 중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세 가지 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여기서 또 특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특히 취득세만 일어나죠. 보유세는 우리 실무 나가면 뭐 일어날 일은 없어요. 공인중개사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부가세로서 여러분 거기 지방교육세, 그리고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다시 한번요. 뭐가 있는 것에?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 쫓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 다른데 여러분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 오늘 나간 프린트. 자,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지방세에서 가장 우리가 정리하는 게 취득세,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죠?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 재산세. 이 세 가지죠, 여러분.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죠. 요 정도는. 자,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죠? 도지사. 그럼 서울은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누가 부과한다고요? 광역. 그 다음에 재산세는 바로 누가 부과하죠?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구죠, 여러분? 구청장이 부과하죠. 그래서 요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고,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거고, 취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지방세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 이게 짬뽕이 됐어요, 여러분. 짬뽕. 그래서 도지사 또는 누구냐? 구가 되는 거죠. 도지사 또는 구. 그래서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가 부과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여러분? 구청장이 부과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경기도 성남시면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 우리가 경기도 어디야? 남양주시죠. 죄송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다 그러면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구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와 강력시 때는
도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게 여러분? 구청장이 나오죠. 구청장. 요게 특징이죠. 그래서 바로 최근에 가장 마지막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요거였죠. 다음 중 특별시장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닌 것이 찾아봐라 물어봤어. 누가 부과하는 거? 특별시장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거. 그러면 등록에서는 특별시장이 과세권자로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죠. 바로 요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시험 대비할 때 요걸 잘 받았어요. 여러분 등록면에서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다. 변형된 구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 얘는 다 누가? 광역. 얘는 다 누가? 기초.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인데 얘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여러분? 짬뽕됐다는 얘기.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런 게. 근데 그 전에 요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로 뭐가 나왔냐? 지방소득세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가 시험에 나왔는데 지방소득세는 거꾸로 돼 있어. 지방소득세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누가 부과하냐? 시장이나 군수가 나와. 얘도 여기는 누구죠? 광역. 여기는 누구죠? 기초죠. 짬뽕 됐다. 근데 이게 그전에 나왔었어 원래 한번. 그래서 요 구조로 시험에 나오시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다? 등록면허세 때 바로 등록면허세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대비 공부를 할 때는 전형적인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 예배적인 걸 잘 보셔야 돼. 전형적인 것보다는 예배적인 걸 항상 잘 보라. 어쨌거나 여러분 요 세 가지는 기억합시다. 요 세 가지는 과세권자가 누구다라는 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가느냐? 기본서 우리 20쪽 갈까요? 20쪽. 교재 20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세와 보통세, 목적세 있죠, 여러분? 자, 목적세에다 별표 하나 정도. 가장 전형적인 조세 분류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목적세, 여러분. 자,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어떤 조세를 부과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죠. 그래서 그 부과하는 목적에 대해서 특정한 경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목적세. 그럼 보통세가 바로 뭐냐? 목적세가 아닌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보통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세가 일반적인 거고 목적세가 예외적인 거. 그럼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목적세에다 하죠. 목적세가 아니면 다 뭐가 되는가? 보통세. 그래서 여러분 목적세만 기억하면 되죠. 자, 목적세는 국세에서 세 가지가 있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어떻게 외워졌죠, 여러분? 교교농 이렇게 외워졌죠. 앞글자 따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이 중에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밑줄 농어촌 특별세죠. 교육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죠. 그래서 앞글자 따 여러분 뭐? 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지지. 지역자원시설세 할 때 지자, 지방교육세 할 때 지자. 글자 따라하고 그럼 뭐다고 여러분? 지지. 그럼 여러분 결론 목적세 다섯 가지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지지. 이렇게 앞글자 다섯 글자 따세요. 교교농 지지. 이때 지지는 뭐야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어. 그러면 요 지지와 유사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예, 바로 여기 나오는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얘도 앞글자는 뭐야 여러분? 지지죠. 그러면 헷갈린다. 출제 분명히 이거 집어넣는다고. 목적세 집어넣으면 국세에서 안 물어봐. 지방세에서 물어봐. 그럼 슬쩍 다음 중 지방세 목적세 아닌 거 잡아내봐라. 또는 목적세 아닌 거 잡아내놓고 슬쩍 앞에 외운 것처럼 여러분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웠는데 슬쩍 출제를 뭘 집어넣어? 지방소득세 또 뭐?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보다는 지방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소비세는 이거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부가가치세 징수 부가가치세 일정한 부분을 21% 정도를 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걸 바로 지방소비세인데 부가가치세 자체가 시험법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죠. 부가가치세 실무 나가는 순간은 직방이지만 예, 시험법에는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가가치세 21% 정도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준 거를 지방소비세인데 이걸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럼 뭐가 나오지 여러분?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보통세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 지금 목적세 지지는 뭐를 말한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 보통세다. 헷갈리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직접세 간접세 볼 필요 없어. 독립세도 볼 필요 없고 여러분 부가세 보시죠. 자, 독립세가 일반적인 거고 부가세가 예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같이 봅시다. 독립부가세 보세요. 독립된 세원 이시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해서 밑줄 무슨 과세는 이중과세. 이게 부가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중과세는 예외적인 조세를 바로 부가세란다. 자, 세금을 때릴 때는 어떤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가세는 세금을 때리는 객체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부과는 무슨 과세는 이중과세는 예외적인 조세를 바로 뭐라다 여러분? 부가세. 밑줄 국세 쪽에서 두 가지가 있네 여러분.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밑줄. 그리고 지방세는 딱 뭐밖에 없죠? 지방 교육세 밑줄 하나. 요것밖에 없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게 바로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인데, 자 여러분 오늘 나간 프린터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프린터 뒤쪽을 보세요. 프린터 뒤쪽. 자, 그 6번 본세와 부가세가 있죠, 여러분? 예, 이걸 뭐 지금 오늘 당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뭘 낸다, 여러분?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 이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 납세면은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요거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세. 뭘 한 번 더 낸다?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예.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본세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와 한 번 더 뭘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요 한 번 더 낸다. 요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가세라 한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동산 취득하면 당연히 뭘 냈어? 취득세 냈죠? 그럼 요 취득세 기준에서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부가세는 무슨 과세야?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자, 내가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뭘 내야 돼, 여러분? 등록면허세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뭘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내야죠. 그럼 이때 등록면허세를 낼 때에 요 등록면허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라고 여러분?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야. 지방교육세 한 번 더 내라. 또 내는 과정에서 감면을 받았으면 한 번 더 뭘 내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있죠? 거기 봐 프린트 있잖아. 왜 써?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요걸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라고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라. 그 얘기야 여러분. 자, 재산세 볼까요, 여러분? 자, 재산세 납세무자. 그럼 재산세를 내면은 재산세를 요 놈을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라,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라는 얘기, 한 번 더 내라. 이거 지금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가? 아니, 법에서 강제적으로 내게 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지방세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그죠? 우리가 이거 시험벌이가 요 세 가지잖아.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기본적으로 뭘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지방교육세. 몇 프로 내냐? 다 20%예요.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20%.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기본적으로 몇 프로를? 20% 한 번 더 뭐를 낸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낸다. 그입니다. 그 아니나 식 자체를 외우지 마. 지금 당장 그냥 요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우리 보유세 세 가지 뭐죠, 여러분? 제지종. 근데 지역자원시설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특히 여러분, 지역자원시설 특징, 얘는 부가세가 없다가 특징이야. 지역자원시설 부가세 없다. 거기. 그래서 지역자원시설 부가세 아무것도 없죠? 네, 밑줄 이렇게. 지역자원시설 부가세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병기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기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부터 국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네 가지 묶으시고요. 여기까지 묶어놓고 여기 뭐라고 적어놔? 지방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부터 밑에 양도소득세 나왔죠? 뭐죠 여러분? 국세.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에, 종합부동산 때, 요 종합부동산의 기준서 한 번 더 뭘 내야 되냐, 여러분? 바로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야 돼. 뭐 내야 된다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야 돼. 그래서 역시 몇 프로냐? 20%.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 얼마를? 20만 원을 한 번 더 뭐를 낸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개정이 됩니다. 예, 요거. 그래서 제가 지난달이죠. 벌써 이제, 모 학원에서 실무 특강 강의할 때 작년 2019년 12월 16일자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되면서 이때 세법 개정이 나오죠. 정부가 발표는 여러분 부동산에 여러분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서 합동하는 그러한 대책은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실무 나갔을 때고 시험법에는. 이때 바로 작년 말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뭐가 나왔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로 간다, 강화로 간다? 강화로 갑니다. 강화로 갑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2020년부터 무겁게 가볍게 작년에도 인상했는데 올해 또 인상하겠다는 얘기야. 올해 또 인상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올해부터 당장 개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언제 개정이 되냐? 올해 5월 31일자 6월 1일 전에 개정되대. 왜? 보유세는 며칠째로 개정 과세하니까. 그렇죠. 6월 1일째로 과세하니까 올해 안에 개정되려면 6월 1일 이전에 개정되면 올해 것부터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종합부동산세가 또 개정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범위에 해당이 돼. 개정되는 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냈다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종부세 몇 프로를? 20% 한 번 더 뭐를 내야 되면 농어촌 특별세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나왔죠, 여러분? 소득세. 자, 소득세가 있는 것은 여러분 항상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낸다고 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라고 그랬죠. 지방소득세. 자,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소득세에 대해서 10%에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가 무조건 쫓아옵니다. 그런데 체킹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부가세였던 것을 이제 독립세를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과세 행사하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독립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하던 뭐가 있는 것에는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그러면 지방 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는 무슨 과세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말한다? 이중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보시고 옆에다가 다시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쪽에 뭐 대인세, 대물세, 종가세, 종량세, 수득세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맨 밑에 여러분 21쪽 맨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재산세가 나오죠. 재산세 저거 옆에다가 뭐라고 표현했죠? 당해세라고 그랬죠. 중개법에서는 중개법 교수는 이거를 바로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 당해세는 글자 그대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해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고? 재산.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부과된 조세를 말하는 거라면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우리가 보유세인 뭐 제지종. 그리고 여러분 재산세는 뭐 내라고 그랬죠? 분명히 지방교세 한 번 더 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뭐 한 번 더 내라고 그랬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라고 그랬죠? 예. 그 얘들도 재산세군에 해당하는 거다 한 얘기야. 그러나 지역 자본시는 뭐는 없다? 부가세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당해세에 해당하는 대표 것이 바로 뭐다? 보유세, 제지종에다가 그 부가세들 있죠. 제지종과 뭐 부가세 일당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재산에서 부과되게 바로 뭐죠 여러분? 또 상속세, 증여세죠. 여러분은 이 세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나는 내고 싶어. 내도 왕창 내고 싶어. 씨. 그럼 이렇게 왕창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채산을 받아야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예전 무상취득이죠. 상속과 증여를 받았다. 무상취득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여기다 관심 갖고 있죠. 나 부동산 좀 있다, 돈 좀 있다, 그러면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갖죠. 어떻게 하든 세금 부담 없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전통적인 동양 어떤 유교 사상이죠. 미국의 재벌과 우리나라의 재벌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재벌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남들이 갖고 있을 걸 내가 관리해준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가?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개들이야. 이거는 영원한 내끼가 아니라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한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도 다시 어떠는가?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 미국의 재벌들은 욕은 먹진 않아. 죽을 때도 다 환원해. 물론 자식한테도 얼마큼은 주지 당연히.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랬죠. 뭐 세계는 갑부들 다 그래 걔들은. 심지어는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그래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바로 뭐라냐? 부자세라고 그래. 부자세. 가진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재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부자세를 과세하라. 부자세.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떻게? 내 재산은 영원한 나의 재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줘 안 줘. 못 줘. 누구한테만 줘야 돼? 자식한테만 물려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이때 바로 요 상속세, 증여세 다치 뭐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게 여러분? 재산이죠. 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또 중요한 재산이 있죠? 여기까지는 안 가도 또 우리 갖고 있는 게 있잖아. 뭐 자동차, 세. 이것도 자동차란 재산에서 직접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지종가 여기. 그걸 우리 세법에 뭐라 표현한다 이거를? 재산세.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이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얘들은 근저당권 등의 어떤 피담보 채권보다 더 한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항상 우선 변제받죠.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중개법에서 경락계 배분순위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1순위가 뭐였어? 공익비용. 그래서 공매, 경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채권자의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들이죠. 뭐 지금 집달이라고 그러지 않죠? 지금 뭐라 그러죠? 집행관이라고 그러나? 집행관이라고 그러죠? 공매, 경매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집달리라고 해서 집달리. 자, 각종 이제 인지대. 그래서 공매, 경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바로 1순위 공익비용이죠. 저희는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한 비용이야.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이제 2순위가 특별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들이 있죠. 바로 뭐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거라든지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뭐 최우선 소외 변제 보증금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임금 채권이 있었죠. 이런 것이 바로 2순위죠. 이제 3순위부터가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가 붙어? 조세 채권과 담보 채권이 붙는 거죠. 밤밤 나와! 그래서 이제 과세권자와 은행 등 채권자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칼들을 딱 꺼내. 쟁쟁쟁쟁쟁 싸워. 그럼 이때 조세 채권과 담보 채권이 붙으면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갈 거냐? 은행이 채권자가 먼저 받아갈 거냐? 국가 등이 먼저 받아갈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담보 채권은 사적 채권이고 세금은 공적 채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먼저 받아가는가? 공적 채권은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근데 무조건 세금을 먼저 받아가면 은행 등 채권자는 불안하게 되죠. 은행에서 아무리 저당권 1순위 설정해 놨더라도 뭐가 먼저 받아가면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럼 이때는 담보권은 여기 담보물의 어떤 제공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뭐가 먼저 받아가는 거지만 세금이 먼저 받아가지만 은행에서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세금이 부과된 게 없다. 그러면 뭐가 먼저 받아가는가? 은행이 먼저 받아가는 얘기죠. 그런데 은행이 먼저 저당권 설정했다더라도 뭐에 해당하면? 당해세에 해당하면 당해세는 무조건 제가 먼저 받아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경락과 배분 순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결론, 세금은 두 가지로 나눠져. 당해세와 당해세 외. 그래서 당해세는 무조건 뭐야 여러분? 무조건 얘가 뭐 얻어가는 거야, 당해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일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이시 없이 얘가 무조건 우선 변제받는다니까. 항상 우선, 예외 없어. 그 은행이 제일 무서운 세금이 바로 이거야. 제지종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대출 기표할 때 항상 채무제 뭘 확인냐? 재산세 밀린 거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왜? 은행에서 아무리 감정평가 해갖고 주택 임대주법에 따른 건물, 주거용 건물 하나씩 다 감정평가 빼버리더라도 나중에 누가 와갖고 세금이 와갖고 재산세가 나부터 줘.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 회수를 못할 수 있게 되니까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뭐는 당해세는 무조건 받아가는가? 그리고 당해세를 제외한 세금과 은행에 붙었어. 그 둘 중에 어떤 놈이 받아간다 그러면 돼? 빠른 놈. 그래야 간단해져. 다시 한번 세금과 자 공익비용과 이 순위 딱 정해져 있잖아 법에서. 그죠 여러분? 공익비용과 이 순위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건 못 건드려. 이거는 이제 3순위부터가 싸움이 치열해지는데 3순위 세금하고 뭐가 붙었다? 은행 대출금 붙었다. 그러면 세금 중에서 뭐는 당해세는 무조건 제가 받아가는가? 그럼 나머지 세금들이 있겠죠.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세금하고 은행의 대출금,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먼저 받아간다? 빠른 놈이 받아간다. 그러면 돼. 빠른 놈. 그럼 아주 단순해져. 그 다음에 나머지 4순위가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일반 채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당해세는 별표 하나. 작년도 시험에 나왔죠?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 제가 시험 대비 강의할 때도 조세 분류 중에서 요거는 제가 강조를 했어요. 계속. 그래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자, 이렇게 보고 됐어. 넘어갑시다. 다른 건 이나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22조 여러분 조세 체계 한번 박스 보시면 세금 종류 많죠? 국세는 14가지가 있고 여러분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어 우리나라. 이거 원래 필요 없어. 그 다음에 23쪽에 메뉴에 보시면 여러분 지방세는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라는 게 박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도세는 누가 나왔지? 그러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여러분 밑줄 쳐 맨 밑에 지역 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죠. 도세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거. 자, 시군세 보면 뭐가 있죠? 그러면 밑줄 재산세 밑줄 치세요. 지방 재산세. 특강시세 볼까요, 여러분? 특별시 뭐 1번 취득세 밑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여러분? 도세에 있던 뭐가 빠져서 등록면허세가 빠지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특강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지금은? 구세로 가 있죠. 그렇게 튀는 애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시험에. 항상 시험에는 튀는 놈들이 나오는가. 변칙적인 것들이 시험에 나와. 전형적인 것보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거기 저거. 특별시세, 특별자치시, 요거 안 했구나. 요거. 자, 모든 지방세 관계, 모든 지방세는 항상 누가 쫓아온다 했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요거. 그래서 기억해 주셨죠.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된다는 게 특징이야. 저거나 특별시세, 특별자치도 위에다가 적어. 뭐라고? 모든 지방세.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아니면 프린트에도 적어도 되겠다. 프린트. 여기 올라가 프린트 보면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특별자치도표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특징이 뭐다고 여러분?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야. 모든 지방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계 있어 없어? 없어. 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장은 다 자기가 먹는 거야. 왜? 얘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특별법상,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얘는 모든 지방세를 다 얘가 먹어.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중간에 23조 부동산 관련 지방세 과세권자들이라는 구분 있죠? 여기 아까 우리 프린트에 있던 거죠. 요거 별표 하나,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방세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요거 박스요,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다 외우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다라는 건 반드시 체킹해 둘 것. 그 다음에 변형된 구조가 바로 밑줄, 거기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가 변형된 구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24쪽 보세요. 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알아도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고 있어요.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몇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여러분? 네 가지.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개별세법 공부하죠? 개별세법을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거기 밑줄 지방세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지방세법. 지방세법에다 밑줄 쳐. 그래서 11가지 지방세에 대한 과세 요건을 규정한 게 바로 뭐 여러분? 지방세법. 그러니까 여러분 자, 실무 나갔을 때도 봐야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무슨 법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지방세 법을 봐야 된다. 뭘 찾아가야 될 줄 알아야 되지. 자, 올해 개정이 돼서 올해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 여러분? 주택 유상취득세를 개정된 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실무 나가면 직방이야. 실무 나가면 직방. 그러면 여러분이 그 취득세에 개정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럼 법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법을 보고.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인터넷 보시면 나와요. 검색하면요 그렇게 나와요. 야, 그게 전문가가 할 소리냐? 그럼 저한테 욕 뒤지게 먹어요. 실무에 계시면도. 그때로 한다고.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전문적 지식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한다는 소리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대. 그러면 그냥 우리 인터넷 검색 시험 공부하지? 공인중개사 시험 왜 공부했냐? 그 아줌마 뭐 눈물 찌끔찌끔 흘렸어. 나한테 안 맞아갖고. 교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공부해 그랬어. 그래서 지방세법이야.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개별 지방세를 보고 싶다. 그럼 무슨 법을 본다고 여러분? 지방세법. 그리고 이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세 놈이 있죠. 지방세법을 제한 나머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제법 세 가지 있잖아. 묶어. 요 세 놈은 얘들은 모든 지방세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야. 얘들은 특징이 모든 지방세 공통이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모든 지방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야. 이때 지방세 기본법은 모든 지방세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세 불복 절차를 규정한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지방세 기본법이고, 지방세 징수법은 글자대로 지방세를 어떻게 받아낼 거냐? 징수. 얘가 지방세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체납 처분.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 징수법. 근데 여러분, 저는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꼭 공부할 게 뭐냐? 여기 지방세 특례제한법 밑줄. 이걸 잘 봐야 돼. 실무 나가면. 여기서 여러분이 차별성을 둬야 돼. 여기서 차별성을.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세 밑줄 감면, 면제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이 바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야. 그래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글자대로 얘는 지방세를 많이 내는 애들이야 줄여주는 역할이야.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거를. 거기 나왔죠. 지방세 면제, 경감, 감면. 그래서 지방세를 많이 내게 하는가 적게 내는가? 적게 내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찾아 먹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과세관청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돼. 그래서 세금은 알면 알수록 빠져나가는 거고, 모르면 모를수록 세금을 다 내는 거야. 이게 저희 멘트야. 다시 한번. 뭐는? 세금은 알면 알수록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빠져나가는 거야. 이걸 세알바 그래. 모르면 모를수록 뭐야? 다 내는 거야. 이게 바로 세금이다. 그래서 저희 명칭은 이제 뭐야? 세알바 뭐뭐다. 신천지 아닙니다. 뭐야? 세알바 뭐뭐다. 세금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고? 빠져나가고, 모르면 모를수록 다 내는 게 세금이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금은 누가 챙겨주지 않아. 본인이 챙겨 먹어야 돼. 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도세 양가를 이번 잠깐 봅시다. 도세 또는 시세, 군세, 준용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한번 보시고 양가라 4번만 보세요. 양가라 4번. 징수, 유임, 미출처. 여러분 우리 취득세 누가 부과하는 거랬죠 여러분? 도지사가 부과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봐 여러분. 그럼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죠. 그럼 여러분 취득세를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경기도 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돼. 그럼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한테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수원 가야 돼. 수원. 경기도 도청이 수원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남양주에서 수원 가려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또 의정부다 봅시다. 의정부. 그럼 의정부에서 부동산 취득하려면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이니까 수원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럼 의정부면 수원 가려면 여러분 의정부에서 서울을 통과해서 가야 돼. 엄청 멀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우리 세금 내는 마음은 해피한 마음, 언해피한 마음? 세금 낼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세금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취득세 내려 저 도청 소재지인 성남까지 가야 돼. 아니 성남이라 수원까지 가야 돼. 그래서 야 거기까지 오면 불편하니까 거기까지 오지 말고 그냥 시군에서 내란 얘기야. 어디서 내라고? 시군. 그럼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면 과세권자는 누구지만 취득세 과세권자는 경기도 도지사지만 경기도 도청까지 수원까지 오지 말고 그냥 어디서 내란 얘기야? 남양주시에서 내란 얘기야.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받은 거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뭐냐? 징수위임 규정이라고 그래. 알아둬 상식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다고요? 도지사야. 그럼 취득세 신고를 하면 도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도청 소재지가 가까워 멀으니까 먼 그 격지간의 거리를 오기까지 하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 거기까지 오지 마시고 그냥 일단 어디서 내시라고? 해당 시군에다 내시라고. 그러면 시군이 받아가 그걸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센터링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걸 뭘 한다고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이런 말이 나와. 자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법 용어 25조. 자 세법 등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뭐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여러분 그냥 눈만 슬쩍 보시면 돼요. 넘어가. 이미 설명드렸죠. 자 26조.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 그랬죠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과세권자로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누가 나오죠 여러분? 세무공무원 나오죠. 밑줄 세무공무원. 그래서 법에서 무슨 말이 나면 세무공무원이란 말이 나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세법을 공부할 때 세법에서 무슨 말이 나면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나면 이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다?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권자 상대방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예,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27조 과세요건이라는 것이 있어. 자 시험에 과세요건이 뭐냐라고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건 다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과세요건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그래서 법률상 최소한의 요건을 바로 뭐라 하냐? 과세요건이라는데 밑줄 칩시다. 여기다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 표준, 세율. 그래서 일반적 과세율은 몇 가지냐? 네 가지야, 네 가지. 일반적 과세 요건은 몇 가지? 네 가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권, 과세 표준과 뭐야, 여러분? 세율.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하나 적어놔. 과세 시기. 과세 시기는 일반적인 과세 요건은 아니야.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일반적인 과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 해놓고 1번 납세의무자, 2번 과세물권, 3번 과세표준, 4번 세율, 5번 과세 시기. 그러면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 요건은 아니야. 넘어가요. 나머지는 이렇게 됐고요. 자, 28쪽에 보시면 여러분 부가와 징수, 부가 징수법 한번 나왔어요. 아, 이거 중요하죠. 별표 3개. 우리가 앞으로 세법을 공부할 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부가 징수. 자, 여러분 요 부가 징수는 오늘 나간 프린트를 좀 봐주시 바랍니다. 프린트를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간 프린트는 여러분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최소한의 양이야.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요 필수 핵심 정리 필수상이야. 이게 그 가끔가다 물어봐. 교수님 이것만 보면 몇 개나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꼭 있다. 그런 인간들을. 요거는 최소상이다. 최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 필수 핵심 정리만 나중에 정리해도 한 10개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 11개 재수 좋으면. 미쳤다 12개. 왜 찐들 족족 맞추는 때가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합격하려면 여러분 찍은 게 맞아줘야 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점수 올라가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추는 건 당연한 건데 모르는 걸 찍어서 맞췄을 때 그게 여러분 점수를 올려주는 비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평소에 뭐 찍었을 때 맞추는 확률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자, 부가징수 갑시다.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별표 3개짜리 프린트 봐야 돼. 7번 7번에 그림 나와 있죠? 네. 7번 보시라고. 여기 왜 거기 과세권자 납세의무자인데 자자가 어디 도망갔다? 납세의무자야. 자자가 도망갔어. 아마 지금 남양주 오다가 얘가 지금 딴 데서 내렸을까 아마. 구리에서 내렸나 보다 이 스키가. 자자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아마 편집하는 거 아니어서 이게 밀렸어 하는 글자가. 이게 버전이 다르면 퉁 튕겨나가더라고. 자, 이러면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야. 누구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자, 이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서 세액을 징수하는 걸 바로 뭐라 하죠 여러분? 보통징수.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라고 그래. 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는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 그래서 지방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보통징수.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르고 뭐라고 해서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여러분 특히 보통징수와 정부 부가과세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여기는 누가 액션 취하는가? 과세권자 액션을 여러분. 과세권자가.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줘서 납세의무자한테 뭘 보내준다 여러분? 고지서.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날라가? 납세 고지서가 날라가. 그럼 여러분 우리 매달 각종 공과금 고지서 날라오죠? 그게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란 얘기야. 그게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에 언제까지 내려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납부기한이 나오죠. 납부기한.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요때까지 내야 되는데 요때까지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금이 부과돼. 가산금이야. 여기는 가산금.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뭐야?
국세는 뭐야?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제지종 보유세죠. 보유세는 바로 누가 액션하는가? 과세권자. 왜? 얘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보유세는 매년 내잖아. 매년 내는 세금을 납세 의무자라고 매년 신고 납부하면 힘드니까 이거는 과세관청이 매년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제지종 보유세는 바로 보통징수 또는 무슨 세목? 정부 부가과세 세목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 여러분 거기 프린트 뭐 나왔어? 제지종 나왔죠. 응? 프린트 나왔잖아. 제지종. 제지종은 바로 무슨 세목이다? 보통징수 세목이다. 다만 보통징수 세목을 국세에서 뭐라 표현한다? 정부 부가과세 세목이란다. 이때 알아둬야 돼. 이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면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가산금이야. 가산금 일종의 뭐야? 연체료야. 연체료. 너 왜 제 날짜 안 냈어? 연체료죠. 자, 거꾸로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취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납세 의무자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게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이런 걸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국세에서 뭐라 표현하냐? 신고 납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고 납세.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 취하는 거다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신고. 누구 보고 신고하라는 얘기야? 납세 의무자.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는 얘기야, 과세관청이. 그래서 그 신고한 세액을 뭐 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그 얘기야. 요걸 뭐라 표현한다? 신고 납부라는 거죠. 요걸 국세는 뭐라 표현해? 신고 납세라고 그래.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신고 기한이 나오죠. 신고 기한이 나오죠. 언제까지 하라? 신고 기한이 나오죠. 아까 보통징수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징수는 납부 기한이 나왔지만 취득세 여기 신고 납부 세목은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이 나온다니까.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이때까지 안 했다. 이때까지 신고 기한까지 안 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보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산세죠. 가산세. 그 끝자를 봐야지. 아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했을 때 뭐였고? 가산. 여기는 뭐였고? 금이었단 말이야. 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재테크를 할 때는 다양하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죠? 무슨 투자한다? 분산 투자한다. 요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그러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뭐 여러분? 구두죠. 구두. 죄송합니다. 썰납니다. 구두 선전할 때 엘칸톤과 뭐 포트폴리오. 네.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산 투자할 때 여러분 부동산, 금융자산도 있지만 또 뭐예요, 여러분? 현물자산으로 골드바. 어디에? 금에. 그래서 불안정한 국가 시기일수록 안전자산에 투자하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가? 금, 또 달러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죠. 달러와 금은 왜 하는가? 세계 통용 국가, 통화 단위죠. 어디 가나 써먹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돈이 많으면 튈 준비를 해놔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 돼. 근데 우리 뭐 튀고 자식할 게 있어, 없어? 없어? 네,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뭐야, 여러분? 가산 세야. 세 끝자리 잘 보라는 거. 지금 이거 얘기해 싶어서 그런가? 그런데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여기는 뭐야, 여러분? 가산. 여기는 뭐야? 금. 그럼 구분할 때 요거는 뭐고? 연체료. 요거는 뭐야, 여러분? 벌과금이죠. 벌과금. 여러분 중개법에서 여러분 뭐 배우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돼? 과태료.
지난달 2월 21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반이 쓸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강남 문 내린 애들가 많아. 정부 합동 단속반이 돌아다닌다니까. 실거래 절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투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단속하는 거죠. 하여튼 잡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럼 문 내려야죠 뭐. 그 뭐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 중개법에서 뭘 하라라고 공인중개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데 안 하면 뭘 때려? 과태료. 그걸 우린 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가산세라 한다. 그 얘기를 하면 가산세.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그러면 이때 또 하나 여러분 시험 대비를 할 게 뭐야?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뭔지 알아야 되죠. 뭐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양도소득세. 자, 그럼 이렇게 외워. 신고 납부 세목은 어떻게 외우고? 취득량. 잡아. 그 동그라미 쳐. 취득량. 신고 납부 세목은 뭐? 취득량. 그럼 얘들은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납세무자가 어떻게 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가 돼? 가산세부가 되죠. 근데 재지정은 무슨 방법이야?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그래서 매년 했는데 이때까지 안 내면 뭐가 되냐면 가산금이죠. 가산금. 구분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야?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야. 자, 그런데 이때 제3자가 나타나. 그게 바로 누구냐? 징수편의자가 있어요. 징수편의자. 저거 사업자 등을 말하는 거야. 사업자 등을. 자, 사업자가 납세무자한테 뭘 지급해? 소득, 돈 주는 거죠.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죠. 돈을 준다고? 그 종업원이야. 그러면 회사장님이 종업원한테 뭘 지급해야 돼? 급여 지급할 거 아니야, 급여. 자, 그러면 이때 이 사업자가 납세무자인 개인이나 법인한테 줄 때에 요 소득이나 수익금에 대한 뭐를 떼고 줘? 여기에 대한 세금을 떼고 주죠. 세금을 떼고 준다. 세금을 떼고 주는 거죠. 요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원천징수. 돈 줄 때 세금부터 떼고 준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많이 들었던 세법 용어 중에 하나죠.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 예금을 했어. 예금을 하면은 여러분, 예금을 하면은 은행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자. 물론 지금은 쥐꼬리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산 형성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어. 금리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제 할 때는 뭐 20% 30% 그랬어요. 예금 금리가. 예. 그랬어 옛날에. 재형저축 불입했다 3년 5년짜리 그러면 그래도 3년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목돈이 형성됐다고. 이자가 빵빵히 나. 물론 그에 비례해서 모두 대출 금리는 더 높은 거죠. 은행은 항상 예금과 대출 그 마진을 먹고 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을 30%였다 그러면 대출 금리는 30%보다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높아야죠 당연히. 그거 생각하셔야죠. 그 돈을 대출 받는 사람이 이기고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적금 불입해야 되냐. 재형저축 불입해야죠. 근데 지금 은행에다 예금해봐 이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거의 이제 제로 금리. 1번은 마이너스 금리야. 마이너스 금리는 뭐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면은, 예금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은행에다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야.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맡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금리야. 그럼 거꾸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형성되었죠.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돈을 줄 때, 돈을 줄 때 그 지급하는 금액이나 세금을 떼고 준다. 이걸 뭐라 한다 표현하 여러분? 원천징수. 자, 여러분. 원천징수를 지방세를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용어고 특별징수는 지방세 용어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국세에서 뭐라는 용어가 원천징수라는 거를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랍니다. 그래서 요 세금 뗀 거를 다음 달 10일 등 과세관청 등에 납부를 하는 거. 이걸 바로 뭐란다? 원천징수 또는 뭐란다 여러분? 특별징수를 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나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 등이죠. 뭐 소득세 등. 자, 소득세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못 쫓아내야 돼.
소득세 나왔다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고? 10% 뭐가 쫓아야 돼? 지방 소득세 쫓아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세트야. 같이 다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특별 징수하는 지방 소득세가 꼭 쫓아나온다고. 얘들은 세트야. 꼭 같이 다녀. 찢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프린트에 적어놨죠? 프린트에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적냐? 난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적지 말라고 프린트 줘도 악자까지 적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항상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 10%. 그래서 여러분 얘들은 세트야. 같이 다녀. 같이. 원천 징수 그러면 특별 징수가 맞대응되는 거고, 소득세 그럼 뭐가 맞대응되는 거야? 지방 소득세 맞대응되는 거다 그 얘기 여러분. 꼭 같이 다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부가징수 요게 바로 여러분 28쪽 29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예,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가징수 방법 여러분 맨 위에 29쪽 맨 위에 책에다 표시해 별표 3개. 맨 위에 7번 부가징수 방법 별표 3개. 책을 보시면서 꼭 정리하고 프린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29쪽 맨 밑에 이제 지방세와 가산세, 가산금 나왔죠. 자, 여기가 올해 2020년도 이제 개정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야. 예, 그래서 여기는 가산세, 가산금은 조금 10분 쉬었다가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별표 2개 표시해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은 32쪽 봐요.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여러분 국세, 지방세 나눠서 공부해야 돼.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 32쪽 보면 여기는 다시 뭐로 나와? 국세로 나오죠. 국세, 가산세. 아까 뭐였어? 지방세에서.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올해 여기가 개정됐기 때문에 10분 쉬었다 개정된 내용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일단 10분 쉬죠. 예.